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 덕분에 지옥 같았던 48년의 거짓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되찾은 60대 후반 이옥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철저히 기만했던 남편과 아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저를 완벽하게 구원해준 천사 같은 우리 며느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의 이야기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날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따스한 봄볕이 거실 창문을 넘어와 제 발끝을 포근하게 감싸주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사하게 피어난 베란다의 난초꽃을 보며 저는 괜스레 마음이 들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던 며느리 민지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우리 집에 인사를 오던 날부터 그 아이는 참으로 단아하고 수수한 빛을 내뿜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깊은 속내와 다정한 심성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참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같이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녀석이 어쩜 저리 고운 짝을 데려왔을까 싶어 제 입가에는 하루 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민지는 시어머니인 저를 조금 더 어려워하지 않고 살갑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팔짱을 끼고 도심의 큰 백화점 입구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조명과 향긋한 냄새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모시고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민지가 제 팔짱을 단단히 낀 채 저를 바라보며 반달처럼 휜 눈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을 늙은 팔뚝으로 고스란히 느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늙은이가 집에만 있으면 적적할 텐데 네 덕분에 이렇게 콧바람도 쐬고 내 눈이 다 호강을 하는구나. 제가 민지의 보드라운 손등을 반대쪽 손으로 다정하게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맞추어 1층 화장품 매장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번쩍거리는 진열대 위에는 제 평생 써본 적 없는 비싸고 고운 색깔의 병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저없이 가장 고급스러운 화장품 매장으로 저를 이끌고 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매끄러운 질감의 크림을 조금 덜어내어 제 거칠고 주름진 손등 위에 살살 문질러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영양크림이 요즘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머니 피부에 아주 찰떡처럼 잘 맞으시겠어요. 민지는 제 손등에 크림이 잘 스며들도록 엄지손가락으로 정성껏 원을 그리며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꽃향기가 콧끝을 맴돌자 저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향이 참 곱기는 하다만 다 늙은 할미 피부에 이런 비싼 걸 발라서 못해 쓴다니. 제가 손을 뒤로 살짝 빼내며 진열대에 적힌 어마어마한 가격표를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평소에 저희 집 오셔서 애들 돌봐주시느라 피부 상하신 거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요. 민지가 지갑에서 망설임 없이 신용카드를 꺼내어 매장 직원에게 곧바로 건넸습니다. 제가 말릴 틈조차 주지 않고 순식간에 계산을 맞춰버리는 며느리의 야무진 행동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왔습니다. 양손에 예쁘게 포장된 화장품 쇼핑백을 든 채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여성복 매장들이 모여있는 층에 도착하자 화사한 색감의 봄옷들이 마네킹에 입혀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마치 제 옷장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우아한 색상의 옷들만 골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걸려있는 연분홍색 실크 블라우스 한번 보세요. 어머니 하얀 피부톤이랑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민지가 행거에서 옷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 어깨 위로 대보며 이리저리 눈대중을 맞추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과 연분홍색 옷감의 조화가 퍽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색이 너무 고운데 내가 이런 걸 어디다 입고 가겠어. 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옷깃을 매만지며 조금 부끄러운 마음에 시선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저랑 데이트할 때 입으시면 되죠, 어머니.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옷 입으시면 10년은 좋게 젊어 보이실걸요? 민지가 제 등을 가볍게 밀며 매장 한쪽에 마련된 넓은 탈의실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새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오자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민지의 말대로 칙칙한 안색이 한결 환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작은 두 손을 모아 손뼉을 치며 제 주위를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안목이 틀리지 않았네요. 너무 고우셔서 제가 다 반할 지경이에요. 민지가 제 구부정한 어깨를 활짝 펴주며 옷의 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도 거울에 비친 낯설지만 아름다운 제 모습이 싫지 않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애써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쁘다고 추켜 세워주니 용기가 나긴 한다만 그래도 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어쩌면 좋으니. 제가 떼어지지 않는 가격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며느리의 눈치를 살짝 보았습니다. 비용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제가 어머니께 바치는 특별한 데이트 날이니까요. 민지가 재빨리 제가 입고 왔던 낡은 겉옷을 챙겨 들고 계산대를 향해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돈 10원도 아끼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지갑을 활짝 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을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다리가 뻐근해진 무렵 우리는 꼭대기층에 있는 고급 한정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풍경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자리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곧이어 정갈하게 무쳐낸 각종 제철 나물과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음식이 조미료도 안 쓰고 짜지 않아서 어머니 입맛에 딱 맞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민지가 따뜻한 물로 소독한 수저를 제 앞에 가지런히 놓아주며 찌개를 작은 앞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술을 적시고는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찌개 국물 맛이 아주 깊고 시원하구나. 네 덕분에 내 늙은 입이 호사를 다 누린다. 제가 만족한 얼굴로 각 구워낸 굴비 쪽으로 젓가락을 천천히 뻗었습니다.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어머니. 요새 저희 첫째 봐주시느라 식사도 며칠 제대로 못 챙겨 드신 것 같아서 늘 속상했어요. 민지가 젓가락으로 생선의 굵은 가시를 능숙하게 발라내어 하얗고 도톰한 살코기만 제 밥공기 위에 살풋이 얹어 주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더라면 꼭 이러했을까 싶어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그 무심하고 바깥 일만 하는 녀석이 너처럼 속 깊고 상냥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 거란다. 제가 밥 위에 얹어진 부드러운 생선살을
맛있게 씹어 넘기며 며느리를 향해 흐뭇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도 참, 지훈 씨가 집에서는 얼마나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인데요. 다 어머니께서 어릴 적부터 반듯하게 잘 키워주신 덕분이죠. 민지가 시원한 보리차가 담긴 잔을 들어 입가를 가볍게 축이며 저를 향해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공을 시어머니에게 돌리는 며느리의 갸륵한 마음씨에 저는 반찬 접시를 민지 쪽으로 넌지시 밀어주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고 나서부터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환해졌지. 우리 식구들 모두 너한테 큰 빛을 지고 사는 기분이야. 제가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하얀 냅킨으로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식당가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은 아늑한 전통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하게 끓고 있는 한약재 향기와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가야금 연주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쌍화차가 김을 모락모락 내며 나무 탁자 위에 놓이자 저는 두 손으로 찻잔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네가 시집와서 내 옆에 있어준 뒤로 내 하루하루가 든든한 바위산에 기댄 것처럼 평화롭고 참으로 행복하구나. 제가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며 민지의 맑은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늘 외로웠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품어주셔서 진짜 제 친엄마 품처럼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요. 민지가 찻잔을 입술 근처로 가져가며 눈물이 살짝 고인 붉어진 눈시울로 저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와 저는 주름진 손을 뻗어 민지의 좁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며느리라고 선긋지 않고 내 배 아파 낳은 늦둥이 막내딸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고 있어. 제가 민지의 등을 규칙적인 박자로 가볍게 토닥이며 한없는 애정과 자유로움을 담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지훈 씨랑 우리 아이들 바르게 잘 키우면서 어머니 남은 평생 제가 든든하게 잘 모실게요. 민지가 눈물을 닦아내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남은 차를 천천히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찻집 안에는 우리 두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온기와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유대감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느덧 백화점 바깥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도심의 빽빽한 빌딩 숲 위로 붉은 노을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지는 짐이 무거울 텐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로 저를 주차된 차 앞까지 편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니셔서 다리 아프시죠? 얼른 조수석에 타셔가지고 의자 눕히시고 푹 기대어 쉬세요. 민지가 조수석 문을 활짝 열고 제가 행여나 차 지붕에 머리를 부딪힐까봐 손바닥으로 머리 위를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딸보다 더 섬세한 며느리의 살뜰한 배려에 혀를 내두르며 푹신한 가죽 시트에 지친 몸을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눈치 없는 늙은이 비위 맞추고 돌아다니느라 네가 제일 고생이 많았다. 피곤할 텐데 조심해서 운전해라. 제가 안전벨트를 가슴 위로 끌어당겨 매며 운전석에 올라탄 민지를 향해 걱정 어린 잔소리를 건넸습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요. 어머니랑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힐링이고 즐거움인걸요. 집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민지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고 매끄러운 솜씨로 주차장을 빠져나가며
경쾌하고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는 차분하고 잔잔한 라디오 음악 소리가 흐르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온한 저녁 풍경을 한없이 만끽했습니다. 도심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온 차가 이내 우리 집 앞 익숙한 골목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진입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켜져 있는 따뜻한 형광등 불빛이 어둑어둑해진 골목길을 환하고 포근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대문 앞에 차를 반듯하게 세우고는 재빨리 트렁크로 달려가 산더미 같은 쇼핑백을 혼자서 끙끙대며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무거운 짐들은 제가 현관 안쪽까지 싹 다 들여놓을 테니까 어머니는 계단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오세요. 민지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움켜쥔 채로 높은 현관 계단을 성큼성큼 오르며 밝은 목소리로 저를 챙겼습니다. 저는 뒤뚱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은 채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 짐은 거기까지만 놔두면 되겠어. 너도 얼른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애들이랑 우리 지훈이 저녁 챙겨 먹여야지. 제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잡고 쇼핑백을 넘겨받으며 민지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제가 사드린 분홍색 블라우스 내일 당장 꼭 입어보시고 아버님께 자랑도 많이 하세요. 이만 가볼게요. 민지가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주차된 차를 향해 총총 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그림자가 어두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거실 창문을 붉게 물들이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된장찌개에 불을 조절하며 정성껏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편 김태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당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서 들어오세요? 저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급히 닦으며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양복 겉옷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평소 지역 유지로서 꼿꼿하던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내게 겉옷을 건네고는 목을 조이던 넥타이를 거치게 풀어 헤치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말도 마시오. 회사에 새로 들어온 재무직원이 세금 계산을 엉망으로 해서 내 골머리를 다 썩이고 있어. 남편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답답하다는 듯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 거실 테이블에 먼지를 닦으며 집안일을 돕던 며느리 박민지가 남편의 불평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우선 따뜻한 진지부터 챙겨 드시고 기운 내세요. 민지가 식탁 의자를 살짝 빼주며 시아버지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식탁 상석에 털썩 주저앉은 남편은 제가 끓인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기막힌 묘안이라도 떠오른 사람처럼 번쩍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우리 며느리가 지훈이랑 결혼하기 전에 아주 꼼꼼한 세무사로 일하지 않았니? 남편이 들고 있던 은수저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반색하는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며느리의 과거 직업을 들먹이는 남편의 행동에 영문을 몰라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며느리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이라도 할까 싶어 얼른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참,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우리 며느리 옛날 직업은 왜 들먹이고 그래요?
제가 남편의 밥그릇 위에 도톰하게 구워진 생선살을 듬뿍 올려주며 가볍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민지의 두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남에게 회사의 중요한 자금줄을 맡기는 것이 못내 불안하고 답답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회사의 돈줄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서 그런다. 며느리 네가 우리 회사 회계랑 세금 업무 좀 총괄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식탁을 양손으로 짚고 며느리를 향해 매우 절박하고 간곡한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폭탄 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민지 역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젓가락을 든 채 당황한 얼굴로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아버님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금 일을 도맡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말끝을 살짝 흐리며 자신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민지의 걱정스러운 반응에 남편은 호탕한 너털 웃음을 크게 터뜨리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집안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며느리의 야무진 성격을 들먹이며 한껏 치켜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네 꼼꼼한 성격을 내가 평소에 다 지켜봤는데 너만큼 우리 회사 자금을 믿고 맡길 사람이 세상 전지에 어디 있겠니? 남편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깐깐하고 눈높이 높은 남편이 우리 며느리의 능력을 단번에 인정해주는 것이 내심 자랑스럽습니다. 내 가족을 챙기고 보듬어주는 이 똑부러지는 아이가 밖에서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 한번 참 잘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처럼 매사에 똑부러지는 아이가 회사 살림을 도맡아주면 나도 얼마나 든든하고 좋겠어요. 제가 남편의 제안에 크게 맞장구를 치며 며느리의 가녀린 두 손을 제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인 나의 전폭적인 지지와 시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에 감동한 듯 이내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믿어주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 굳은 결심을 굳히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니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밀린 장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지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우리 부부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훗날 회사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며느리의 첫 출근길은 참으로 당당하고 멋졌다고 합니다. 화창한 햇살이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회사 건물을 비추는 가운데 단정한 정장 차림의 민지가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민지는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된 넓은 재무관리실에 들어서자마자 매서운 세무사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던 지난 몇 년간의 회계장부와 영수증처를 자신의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두었습니다. 김 과장님, 여기 작년도 법인 결산 보고서랑 영수증 전부 빠짐없이 제 책상 위로 바로 가져와 주세요. 민지가 손에 쥔 붉은 펜으로 장부를 가리키며 곁에 선 직원에게 명확하고 빠르게 첫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혼 전 유능한 세무사로 이름을 떨쳤던 제 며느리의 날카로운 기질이 사무실 공기를 완벽하게 압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의 낙하산 며느리일 것이라는 얕은 선입견을 버리고 그녀의 기세에 눌려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습니다. 부장님, 지시하신 서류도 전부 찾아왔습니다만 워낙 양이 방대해서 다 확인하시려면 며칠은 꼬박 밤을 새우셔야 할 텐데요. 직원이 무거운 서류 상자를 낑낑거리며 나르다 민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산처럼 쌓인 그 두꺼운 서류 더미에서
단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지독한 성실함에 직원들 모두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회사의 기본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하려면 이 정도 수고는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고 가보셔도 좋습니다. 민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대답하며 붉은 펜으로 장부의 오류를 가차없이 짚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오전 결제 업무를 모두 마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재무관리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적당히 큰 숫자들만 대충 훑어보고 넘길 것이라 가볍게 짐작하고 인자한 시아버지 행세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깊게 서류를 파고드는 며느리의 무서운 집중력을 보고는 내심 크게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출근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대충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주 일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남편이 짐짓 여유로운 척하다가 민지의 뭉친 어깨를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지는 충혈된 눈을 손등으로 가볍게 비비며 고개를 들어 남편의 칭찬에 담담하게 응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붉은색 수정 자국이 핏자국처럼 그어진 두꺼운 비밀 장부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밀린 장부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자금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서 밤을 새워서라도 처음부터 아기를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민지가 빼곡하게 수정된 붉은 글씨들을 남편의 눈앞으로 살짝 밀어붙이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습니다. 자신이 고의로 누락시켰던 은밀한 자금 내역들이 며느리의 펜 끝에서 낱낱이 파헤쳐지는 것을 본 남편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몰래 닦아내며 부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며느리의 날선 수사를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어허, 네 그 무서운 꼼꼼함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지만 굳이 옛날 것까지 다 뒤추지 말고 적당히 굵직한 것들 위주로만 보려무나. 남편이 머쓱하게 헛기침을 해대며 손사래를 치고는 며느리의 예리한 추적을 막아보려 궁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제가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답게 민지는 남편의 얕은 속임수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부담스러운 압박 속에서도 한 채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맞섰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돈과 관련된 회계 업무는 이런 하나까지 오차없이 정확하게 맞추어야만 나중에 법적으로 탈이 없는 법이니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민지가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지의 지나치게 올곧고 빈틈없는 대답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쫓기듯 방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방패막이로 세운 며느리의 그 철두철미함이 훗날 자신의 추악한 거짓을 밝혀낼 거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제 착한 며느리가 회사를 반듯하게 세우고 남편의 짐을 덜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평화롭게 집안일만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이른 시간, 서늘한 봄바람이 제 낡은 겉옷을 가볍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양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며느리 민지가 사는 아파트 화단을 천천히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세금 일을 도맡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며느리를 대신해 손주들을 돌보러 온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쁜 똥강아지들, 할미 왔는데 아직 쿨쿨 자고 있는 거니? 제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두고 고요한 거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빼꼼 열리더니 올해 10살이 된 손녀 분홍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저 아까부터 깨서 동생이랑 책 읽으면서 기다렸어요. 분홍이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제 굽은 허리를 작은 두 팔로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동생까지 살뜰히 챙기는 기특한 손녀의 머리를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분홍이 다 컸구나. 엄마 바쁘다고 칭얼대지도 않고 할미가 아주 든든하다. 제가 분홍이의 말랑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곧바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올려두고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묶으며 본격적인 집안일 채비를 마쳤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맑은 아침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밤새 묵었던 공기를 시원하게 밀어냈습니다. 우리 애기들, 할미가 금방 집안 치우고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 테니까 거실에서 얌전히 놀고 있어요. 제가 거실 바닥에 어지러진 장난감과 동화책들을 상자에 주섬주섬 담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청소기를 이리저리 돌리고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아내자 제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고생하는 며느리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매일 정장 입고 출근하느라 셔츠 다림질할 시간도 없을 텐데 내가 반듯하게 다려놔야겠어. 제가 세탁실로 들어가 수북하게 쌓인 빨래들을 색깔별로 나누어 세탁기에 넣고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건조대에 널려있던 옷가지들을 다림판 위에 올리고 뜨거운 열기로 빳빳하게 주름을 펴 주었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부엌으로 자리를 옮겨 도마 위에 채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야근하느라 우리 민지 얼굴이 반쪽이 되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소고기 듬뿍 넣고 묵국을 끓여야겠어. 제가 도마 위에서 대파를 송송 썰며 흥얼거리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끓는 물에 시금치를 살짝 데쳐내어 찬물에 재빠르게 헹구어내고 참기름을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제 거칠고 뭉툭한 손끝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안쓰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홍아, 동생 데리고 와서 손 씻고 밥 먹어라. 할미가 우리 똥강아지들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놨어. 어느새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과 윤기가 흐르는 잡채까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제가 거실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볼이 미어 터져라 밥을 씹어 넘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움직이다 보니 어느덧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퇴근했어요.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 챙겨주시고 밥까지 다 해놓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친 어깨를 늘어뜨린 며느리 민지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미안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시달려 안색이 파리해진 며느리를 보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서둘러 다가가 겉옷을 받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밥도 제때 못 먹고 늦게까지 일한 거니 얼른 손 씻고 식탁으로 와라. 따뜻한 밥 새로 퍼줄 테니까. 제가 민지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며 다급하게 부엌으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식어버린 소고기 묵국을 다시 뜨끈하게 데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과 반듯하게 널린 셔츠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진 듯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주말에 조금씩 해도 되는데 왜 매일 무리하세요? 관절도 안 좋으시잖아요. 민지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제 굽은 등을 바라보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끼며 인자한 눈빛으로 시선을 맞추고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네가 아버님 회사 살리겠다고 매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쉬면 쓰겠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밥이나 한술 떠라. 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민지의 앞으로 넌지시 밀어주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끓여준 국물을 한 모금 삼키다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툭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따뜻한 밥 먹으니까 회사에서 힘들었던 게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붉어진 눈시울을 옷소매로 닦아내며 밥을 크게 떠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친딸처럼 챙기는 제 마음에 민지는 깊은 위로를 받는 듯 보였습니다. 제알라, 천천히 씹어먹어. 우리 집안 기둥이 너인데 네가 건강해야 지훈이도 애들도 편안하게 사는 법이야. 제가 민지의 밥그릇 위에 도톰한 계란말이를 올려주며 며느리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우리 고부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남편 김태수의 화려한 칠순잔치가 코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하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의 특별한 날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잔치에 오실 하객들에게 나눠줄 답례품을 고르고 친척들에게 빠짐없이 연락을 돌리느라 제 낡은 휴대전화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동서, 그날 우리 애아빠 칠순잔치에 늦지 않게 꼭 와야 해.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시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예약하고 음식도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기대해도 좋아. 제가 거실 바닥에 앉아 달력의 날짜를 짚어가며 수화기 너머의 동서에게 밝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뻐근한 어깨를 타고 묵직한 피로가 몰려왔지만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잔치 명단이 적힌 수첩에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그렸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잔치 음식의 가짓수부터 연회장 꽃장식까지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잔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늘 제 곁을 살뜰히 지키며 챙겨주던 며느리 민지의 얼굴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 중대한 세무 결산이 겹쳤다며 밤낮 없이 야근을 이어가느라 주말에도 통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곁에서 덜어주던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오롯이 제 몫으로 돌아오자 몸은 점차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칠순잔치 손님 명단이랑 좌석 배치 확인해야 하는데 언제쯤 짬이 나서 집에 들릴 수 있겠니? 제가 싱크대 앞에서 늦은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다급하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간신히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는 잔뜩 잠기고 지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고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 장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잔치 준비는 어머니께서 조금만 더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바쁘게 종이 넘기는 소리와 무거운 한숨 소리가 연거푸 들려오자 저는 섭섭한 마음을 속으로 꾹 눌러야만 했습니다. 회사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며느리에게 집안 대소사까지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은
늙은 어미의 얕은 배려였습니다. 그래? 회사 일이 바쁘고 급한데 어쩌겠니? 잔치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끼니나 굶지 말고 절대 무리하지 말거라. 제가 서둘러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으니 평소와 달리 심하게 서먹해진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늘 저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며 살갑게 굴던 착한 아이였기에 그 낯선 차가움이 제게는 유독 날카로운 가시처럼 찔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빈자리를 채우고 남편의 잔치를 완벽하게 치러내기 위해 저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하루 종일 동분서주해야만 했습니다. 잔치 당일 남편이 입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찾으러 번잡한 시내를 다녀오고 전통시장에 들러 친척들에게 따로 챙겨줄 과일과 고급 황가를 양손 가득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파른 동네 어귀의 언덕길을 오르다 보니 늙은 몸의 뼈마디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쑤셔왔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 양복 찾아오고 식구들 줄 답례품도 찾아오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더니 기운이 하나도 없네요. 애들은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뼈가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짐꾸러미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거실을 향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유유자적하게 보던 남편은 힐끗 저를 쳐다보더니 무심하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다 큰 며느리가 회사에서 내 돈줄 챙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집에서 노는 당신이 그 정도 집안일 하는 게 무슨 대수라고 이리 유난을 떠시오. 남편의 싸늘하고 매정한 말 한마디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참담함을 느끼며 조용히 짐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뒷바라지해온 남편마저 제 수고를 그저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하는 모습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남몰래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한 탓인지 남편의 칠순잔치를 고작 이틀 앞둔 늦은 밤 기어이 제 몸이 심한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집안일과 잔치 준비에 모든 부담을 떠안은 탓에 지독한 몸살 감기가 불청객처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는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삭신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 아파 저는 안방에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프네. 바깥 양반한테 당장 연락해서 해열제 좀 사오라고 부탁해야겠어요. 여보세요? 여보, 언제 들어와요? 나 몸살이 난 것 같은데 몸살약 좀 부탁해요. 뭐? 몸살? 나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은데. 아이고, 늦더라도 약 좀 사다 줘요. 제가 헐떡이며 끊어지는 솜을 몰아쉬고는 남편을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시아버지 회사 일로 연일 밤을 새운다는 가여운 아이를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게 할 수는 없어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캄캄하고 넓은 안방에 홀로 웅크려 누운 채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독하고 길고 긴 밤에 끔찍한 고통을 온몸으로 생으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희생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아파서 쓰러지니 들여다보는 식구 하나 없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서럽구나. 다들 살기살기 바빠서 늙은 어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야. 캄캄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제 주름진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주르르 흘러내려
낡은 베갯잇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열기로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육체의 고통보다 나를 더 비참하고 아프게 만드는 것은 가장 굳게 믿었던 가족들을 향한 지독한 서운함과 밀려드는 헛헛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를 철저히 외면하듯 어스름하고 차가운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멍든 마음속에는 매선 한겨울에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지독하게 앓았던 몸살 기운을 간신히 추슬러 마침내 남편 김태수의 화려한 칠순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파리하게 질린 얼굴 위로 두꺼운 화장을 덧바르고 최고급 실크로 지어진 우아한 연분홍빛 한복을 조심스럽게 차려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화사하고 기품이 넘쳐 보였지만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남몰래 삼켜낸 서러움과 고독함이 옅게 배어 있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값비싼 맞춤 정장을 윤기가 흐르도록 빼입은 남편이 넥타이를 만지며 거만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 오늘 입은 한복 색깔이 너무 가벼워서 튀는 것 같은데 오늘 호텔 연회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점잖은 분들이니 행여나 촌스럽게 굴지 말고 입단속 잘해야 할 거요. 남편이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아랫사람을 나무라듯 퉁명스럽고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평생 당신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친 조강지처에게 건네는 따뜻한 덕담 한마디 없이 저 자신의 알량한 체면만을 챙기려는 남편의 태도가 참으로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평생 한 번뿐인 이 귀한 날에 제가 어찌 소홀해서 누를 끼치겠어요. 오늘은 마음 푹 놓으시고 축하만 듬뿍 받으세요. 저는 섭섭한 마음을 가슴 밑바닥으로 꾹 누른 채 애써 입꼬리를 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비위를 맞춰 주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검정색 대형 세단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정문에 미끄러지듯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맞이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가장 큰 연회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복도에는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주요 거래처에서 보낸 화려한 축하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허, 이거 참, 꽃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내 성의를 무시하고 이렇게 잔뜩 보내왔구려. 남편은 입으로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찢어지게 웃으며 위풍당당하게 연회장 입구 정중앙에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커다란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고 수백 명의 화려한 하객들이 밀물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에 꼿꼿하게 서서 쉴 새 없이 찾아오는 낯선 손님들을 향해 기계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김 회장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도 참으로 고우시니 두 분 금슬이 우리 지역 사회에 큰 기감이 됩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사내가 다가와 남편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과장된 몸짓으로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저 가볍게 목례를 올리며 억지로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대표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준비된 식사부터 편하게 하시지요. 남편은 곁에 선 제 어깨를 감싸며 하객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주기는커녕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다른 유력 인사들을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직 집안 살림만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에 왔던 저로서는 밀려드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지훈이가 임원 무리를 이끌고 거드름을 피우는 걸음걸이로 나타났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이사님들 다들 일찍 와주셨네요. 저희 아버지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장남인 제가 식구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훈이 마치 자신이 이 거대한 회사의 당당한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임원들 사이를 바쁘게 누비며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권력이 될 사람들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어미가 며칠을 심하게 앓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더니 어찌 얼굴을 보고도 본체만체 하고 지나가는 거냐? 제가 섭섭함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 지훈의 양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며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제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고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기분들 모시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집안일은 나중에 집에 가서 따로 말씀하시고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자리로 가 계세요. 아들의 그 차갑고 매정한 목소리는 마치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제 상처 입은 가슴 한가운데를 깊숙하게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자리에 선 채로 낯선 임원들과 호탕하게 웃으며 멀어지는 아들의 넓은 등짝을 허망하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야속하고 처절한 고립감 속에서 흔들리던 제 시야 끝으로 드디어 며칠 만에 얼굴을 비친 며느리 민지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네가 웬일로 이렇게 늦었니? 요새 얼굴도 통 못 보고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건지 뺨이 쏙 들어가서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반가운 마음에 제가 한달음에 다가가 민지의 두 손을 덥석 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묘하게 몸을 뒤로 물리며 제 손길을 차갑게 피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한복을 차려입은 다른 여성 하객들과 달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복처럼 새까만 바지 정장을 입은 민지의 모습은 심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를 빤히 바라보는 며느리의 맑았던 눈동자에는 예전의 다정함과 따뜻함 대신 설명하기 힘든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만이 깊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버님 잔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행사 진행 상황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해서 그럼 이만 방송실로 가보겠습니다. 민지는 저와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은 채 쇳소리 나는 메마른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는 단상 뒤편에 있는 어두운 음향 통제실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르며 살갑게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애교를 부리던 내 착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꼿꼿하고 차가운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거대한 불안감과 지독한 소외감에 덜컥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들 바깥 사람들 챙기느라 바쁘고 나 같은 늙은이는 안중에도 없구나. 평생을 바쳐 이룩한 우리 가족의 화려한 잔칫날에 정작 내 자리는 한 뼘도 없어. 저는 목 끝까지 왈칵 차오르는 씁쓸하고 비참한 눈물을 애써 마른 침과 함께 꿀꺽 삼키며 다시 연회장 입구 한가운데로 외롭게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심지어 제가 가장 의지하고 친딸처럼 품었던 며느리조차 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분주한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처절한 고독이 제 몸을 휘감은 가운데 이윽고 본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빛나는 샹들리에를 타고 넓은 연회장 전체에 진동하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하고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뿜어내던 웅성거림도 이내 조용히 잦아들었습니다. 정면의 넓은 단상 위로 눈부신 핌 조명이 떨어지며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사회자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VIP석 한 구석에 덩그러니 선 채로 이 화려한 축제 속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이방인처럼 서글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김태수 회장님의 뜻깊은 칠순을 축하하며 가족들이 정성껏 준비한 특별 감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단상 전면의 천장에서 거대하고 하얀 스크린이 무거운 기계음을 내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이 스크린 위에 펼쳐질 거라 굳게 믿으며 와인잔을 치켜든 채 단상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스크린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연회장 안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아마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요. 똑똑히 지켜보시오. 남편이 단상 위에서 저를 턱으로 가리키며 오만하고 거만한 목소리로 잘난 척을 해댔습니다. 저는 쓸쓸한 입술을 꽉 깨물며 그저 남편의 등 뒤로 펼쳐질 화려한 축하 영상을 조용히 올려다 볼 뿐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흘러나올 것이란 모두의 예상과 달리 스크린은 잠시 귀를 찢는 듯한 기계음을 내더니 이내 낯설고 선명한 화면을 띄웠습니다. 오빠, 오늘 밤은 나랑 호텔에서 끝까지 같이 있어 줄 거지? 그 늙고 촌스러운 마누라 핑계 대고 집에 일찍 가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스크린 속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의 콧소리가 섞인 교태로운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넓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값비싼 명품 옷을 휘감은 여자가 제 남편의 팔짱을 단단히 낀 채 고급 호텔의 복도를 다정하게 걸어가는 미래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하며 숨을 들이마신 채 멍하니 입을 벌리고 거대한 스크린만 뚫어지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에이, 걱정하지 마. 그 멍청하고 눈치 없는 여편네는 내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테니까 오늘 회사 돈 빼돌린 것도 당신 통장에 다 꽂아줬어. 화면 속 남편의 음흉하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무참하게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조강지처를 바보 취급하며 회사 돈을 내연녀에게 상납했다는 끔찍한 대화 내용에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꽉 쥐고 있던 분홍빛 비단 치맛자락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두 다리의 힘이 일순간에 탁 풀려버리며 붉은 카펫 위로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장면이야? 김 회장이 다른 여자랑 횡령을 모의하는 거 아니야? 초대받은 하객 중 한 명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펄펄 끓는 가마솥처럼 발칵 뒤집히며 걷잡을 수 없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불륜과 횡령에 민낯해 입을 다무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거세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저 화면 끄지 못해. 누구든 빨리 가서 저 미친 영상 좀 당장 꺼버리라고. 사색이 된 남편이 단상 위에서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으로 짐승처럼 집어던지며 핏대를 세우고 발악했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깨진 유리파편이 붉은 카펫 위로 사방으로 튀어올랐지만 사람들의 경멸 어린 수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아들 지은이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가려다 제 발에 걸려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행사를 망치려고 이러는 영상을 틀어놓은 거냐고요. 지훈이가 바닥을 기어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 비겁하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저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목이 막혀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내지를 수 없었습니다. 48년이라는 굽이진 세월 동안 내가 지켜온 가족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켜요! 다들 내 앞길 좀 비켜달란 말이에요. 그때 VIP 정중앙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한 여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내 남편에게 안겨 간사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내연녀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를 내며 자신을 쳐다보는 하객들을 거칠게 밀치고는 도망치듯 연회장 뒷문으로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저 여자가 영상에 나온 그 내연녀 아니야? 뻔뻔하게 본처가 있는 잔치상까지 기어 들어온 거야? 누군가 최유라의 뒷모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혐오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가 당당하게 잔치 한가운데까지 찾아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기만하고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제 속에서 뜨거운 헛구역질이 거칠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만 헐떡이던 내 시야가 점차 뿌옇게 흐려지며 정신이 아득해지려 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 끔찍하고 더러운 곳에서 그만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갈 테니 아무 걱정도 마세요. 어느새 단정한 검은색 구두를 신은 며느리 민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가와 저와 시선을 다정하게 맞추었습니다. 민지는 단호하지만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덜덜 떨리는 제 굽은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 천천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애틋한 연민과 함께 이 참담한 상황을 만든 시댁 식구들을 향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네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제가 민지의 옷깃을 생명줄처럼 부여잡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갈라진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민지는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핏기가 가신 제 창백한 두 손을 깍지껴 꽉 잡아주며 안심하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리면서도 오직 며느리의 좁은 어깨에 필사적으로 의지한 채 지옥 같은 연회장을 천천히 걷어 나갔습니다. 여보, 오쁘나? 이건 다 오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악의적으로 꾸며낸 짓이라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등 뒤로는 억울하다며 악을 쓰는 남편의 비참하고 비굴한 목소리와 하객들의 거센 비난 소리가 어지럽게 뒤엉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알량한 변명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제 늙은 가슴에 단 한 톨의 울림도 주지 못한 채 허공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민지는 제 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막아주며 행여나 제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묵묵히 그리고 단호하게 출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뒤돌아보지 마세요.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변명은 어머니 귀한 인생에 단 1초도 들을 가치가 없어요. 호텔 로비로 빠져나온 민지가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저를 향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기하고 있던 민지의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번쩍이는 호텔의 불빛들을 뒤로 한 채 어두운 시내의 도로를 도망치듯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도심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참았던 짐승 같은 오열을 거칠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집이 모래알처럼 부서졌구나.
늙은 어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밥 짓는 기계에 불과했던 거야. 제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자 운전대를 잡은 민지의 뺨 위로도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민지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멈춰섰고 민지는 넋이 나간 저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혀주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간 며느리는 김이 오르는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제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시고 상처받으셨죠? 우선 이 따뜻한 물부터 조금 드시고 놀란 가슴부터 천천히 진정시키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떨리는 두 손으로 유리잔을 받아든 저는 컵에 담긴 물이 사방으로 튈 정도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구겨진 셔츠를 다림질하고 찌개를 끓이며 평화롭다고 믿었던 저의 48년이 한순간에 더러운 시궁창으로 처박히는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배신감과 절망의 늪에서 텅 빈 제 곁에 남아 저를 꽉 끌어안아준 사람은 오직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여운 며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지가 건네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저는 거칠게 뛰던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연회장의 그 끔찍한 화면과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로 가득 차 어지러웠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바짝 다가앉아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제 두 손을 깍지 껴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님의 그 추악한 민낯을 어머니께 꼭 보여드려만 했어요. 민지가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민지야, 네가 아버님의 민낯을 보여주려 했다니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서류 뭉치에는 붉은색 펜으로 복잡한 숫자와 결제 내역들이 빼곡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회사에 들어가서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 장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지가 서류의 한 페이지를 펼쳐 제 눈앞에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살림만 해온 제 눈에는 그 복잡한 장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쯤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다니 우리 회사가 빚이라도 지고 있었단 말이냐? 제가 불안한 마음에 민지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돈이 회사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계좌로 은밀하게 흘러가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무려 10년 전부터 회사 지분의 40%를 공동대표라는 사람의 명의로 넘겨두고 회사 돈을 비자금으로 빼돌리고 계셨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10년이라는 단어와 거대한 숫자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제 남편이 저 몰래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사를 갉아먹으며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동대표라니,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야?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민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서류 맨 뒷장에 있는 여자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아까 연회장 스크린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천박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내연녀 최유라였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던 최유라라는 여자가 바로 그 숨겨진 공동대표이자 10년 넘게 아버님과 두 집 살림을 해온 내연녀예요. 민지의 단호한 대답에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내연녀에게 사장 자리를 내어주고 호의호식하게 만들면서 집에서는 저를 부려먹고 구박하며 완벽하게 속여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 나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우리 지훈이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야. 제가 가슴을 퍽퍽 내리치며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지훈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들마저 이 끔찍한 사기극에 휘말려 피해를 보았을까 걱정하는 늙은 어미의 어리석은 본능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는 이미 예전부터 그 여자의 존재를 전부 알고 있었어요. 민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잔인한 한마디는 남편의 불륜 사실보다 수백 배는 더 날카롭게 제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지훈이가, 내 아들이 이 어미를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바보로 만들 리가 없어. 제가 짐승처럼 오열하며 울부짖자 민지는 제 굽은 등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이 처음 이중장부를 발견하고 지훈이에게 공동대표에 대해 따져 물었을 때의 끔찍한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지분과 공동대표의 정체를 묻자 아버님이 사업이 힘들 때 자본을 대준 은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피하기 바빴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배신감과 허탈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자기 재산이 줄어들까 두려워 모든 것을 감추고 눈 감아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자신이 누리는 풍족한 삶과 자리가 흔들릴까봐 아버님의 외도를 철저하게 숨겨주며 어머니를 속이는 공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참담한 진실 앞에 저는 더 이상 내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제 삶이 남편과 아들의 탐욕 앞에서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뼈가 시리도록 비참했습니다. 내가 평생 따뜻한 밥 먹이고 입히며 키운 내 새끼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구나. 제가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피 맺힌 절규를 쏟아내자 민지는 제 상처투성이 두 손을 꼭 붙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신마저 남편에게 속았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민지는 오직 홀로 기만당한 시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들의 더러운 이중장부와 비자금 계좌를 밑바닥까지 다 파헤쳐서 완벽한 증거를 모아두었어요. 민지가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제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몰래 심부름 센터를 고용하고 밤을 새워가며 회계장부를 추적해온 그 길고 외로웠던 과정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왜? 너 혼자 그 무서운 짐을 다 짊어진 거야. 진작 나한테 말해주었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제가 며느리의 파래해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안함에 가슴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민지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평생 해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어머니가 정당한 몫을 되찾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자신을 속인 가족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 속에서도 저를 구원하겠다는 며느리의 곱고 맑은 진심이 제 얼어붙은 심장에 뜨겁게 닿았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그 붉은 장부들을 똑똑히 내려다보며 흐르던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차가운 도끼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바보 같은 늙은이로 남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탁자 위에 널브러진 붉은 장부와 남편의 불륜 사진을 내려다보며 제 가슴은 분노를 넘어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어지러운 정적을 날카롭게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내연녀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쓸어내리다 문득 깊은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이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가 그 엄청난 비밀을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철저히 숨겨야만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지야, 그런데 너는 이 무서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여태껏 나에게는 한마디 언질조차 주지 않은 거니? 제가 며느리의 파리해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심스럽고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를 속이려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는 어머니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실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민지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거칠게 훔쳐냈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보듬어 주던 시어머니가 받을 거대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 끔찍한 진실을 섣불리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어땠을지 다 안다. 아이고, 나 혼자 바보처럼 잔치 준비한다고 쏘다닐 때 진실을 억누르던 네 속은 오죽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어. 제가 굽은 손을 뻗어 민지의 좁은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도리어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저의 따뜻한 손길에 굳어있던 며느리는 무너진 듯 어깨를 거칠게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인간들이 매일 어머니를 짐승처럼 기만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매일 밤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버리고 그 여자와 아예 살림을 합칠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어요. 민지가 고개를 번쩍 들고 도끼를 가득 품은 붉은 눈빛으로 더욱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칠순잔치가 끝난 직후 회사에 남은 알짜 재산마저 모두 내연녀 명의로 은밀하게 빼돌리고 제게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를 할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늙은이가 기어이 나를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로 길가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구나. 제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토해내며 답답한 가슴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세게 쥐어 뜯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를 무시하고 벌레 보듯 차갑게 대했던 모든 가증스러운 행동에 퍼즐이 잔인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비밀로 한 채 오늘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아버님의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끊어놓을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민지가 뺨에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꽉 움켜쥐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칠순잔치날 그 많은 유력 인사들 앞에서 그 추악한 민낯을 완전히 발가벗겨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정당한 재산을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되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치밀하고 잔혹한 복수 계획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솜털이 쭉 뼈서며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오직 저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가여운 아이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고 그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 틈에서 숨을 죽이며 날카로운 칼을 갈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까지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너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던 거구나. 이 불쌍하고 가여운 것이. 제가 민지의 좁은 어깨를 꽉 끌어안고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내연녀에게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끔찍한 위기 속에서 시어머니의 온전한 몫을 찾아주려 기꺼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자처한 며느리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를 잔치 한가운데서 그토록 비참하게 만든 건 평생 지울 수 없는 제 뼈아픈 불찰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구원해 드릴 방법은 오직 그 길
단 하나뿐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지가 제 품에 꽉 안긴 채 끊어지는 숨을 내뱉으며 간절하고 애타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며느리의 젖은 뺨을 거칠고 주름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영문도 모른 채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아 평생 피눈물 흘리고 있었을 거야.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 올린 진짜 내 딸이야. 저의 굳건한 믿음과 진심 어린 감사에 며느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비로소 조금 편안하게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한참을 부둥켜 안고 참혹했던 그날 밤의 공포와 지독한 슬픔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퍼하며 귀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에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저와 함께 제가 섭외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야 돼요. 어느 정도 호흡이 진정되자 민지가 탁자 위에 흩어진 붉은 장부들을 가방에 차곡차곡 정리하며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겁한 아들 지훈이와 위선적인 남편이 어떻게든 재산을 빼돌리고 방어할 틈을 주지 않으려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해 그들의 목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내일부터는 그 짐승 같은 놈들을 위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야. 그 인간들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밟고 지나가게 두지 않을 테니 네가 이 어미를 끝까지 좀 도와다오. 제가 탁자를 짚고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고 민지를 향해 한 채 흔들림 없는 굳은 결의를 내비쳤습니다. 평생 가족의 그림자 뒤에 숨어 순종적이고 바보처럼 헌신만 하던 옛날의 이옥부는 그날 밤 화려한 연회장 바닥에서 영원히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저의 소중한 인생을 철저히 짓밟은 짐승들을 향한 매서운 심판과 반드시 되찾아야 할 내 정당한 권리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세무 지식과 빼돌린 증거를 다 동원해서 아버님과 지훈 씨가 어머님 발밑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빌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가 내 거친 손을 마주잡고 서늘하지만 한없이 든든하고 결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길고 끔찍했던 어두운 밤이 걷히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도심의 빌딩숲 사이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부가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내딛는 잔혹하고도 통쾌한 반격의 눈부신 서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차갑게 가라앉은 거실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제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가 정성껏 끓여준 따뜻한 누룽지를 한술 뜨고 우리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오직 이억분이라는 어머니 이름 하나만 생각하셔야 해요. 운전대를 잡은 민지가 룸미러로 내 눈을 맞추며 결연하고 든든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주먹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크고 으리으리한 로펌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접견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지가 미리 선임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회계 전문 변호사가 우리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김태수 회장의 10년치 이중장부 원본 복사본과 내연녀 최유라에게 넘어간 불법 증여 지분 내역서입니다. 자리에 앉은 민지가 가방에서 두터운 서류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주며 또박또박하게 설명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쓴 변호사들은 서류를 한 장씩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했던 제 눈에는 어지러운 숫자일 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치밀하고 더러운 배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로 완벽하고 치밀하게 정리된 증거 자료라면 상대방은 법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꺼내지 못할 거예요. 변호사가 붉은 펜으로 빼곡하게 정리된 장부의 숫자들을 짚어가며 크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나의 억울함을 애타게 호소하며 남편과 아들의 파렴치한 배임 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고혈을 빨아먹은 지훈이의 만행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늙고 배운 것이 없어 법은 잘 모르지만 내 정당한 몫을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단 한 푼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탁자 위로 몸을 바짝 숙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변호사를 향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거친 손등을 따뜻하고 든든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강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증거들이라면 이혼 위자료는 물론이고 불법으로 은닉한 재산까지 전액 환수해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는 순간 꽉 막혀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시원하게 뚫리며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어 변호사에게 건네며 남편과 내연녀의 미래 당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안에는 김 회장이 조강지처를 멍청하다고 조롱하며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내연녀에게 빼돌리겠다고 직접 공모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민지가 탁자 위의 녹음기를 가리키며 한치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잔인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녹음기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남편의 역겨운 목소리와 천박한 웃음소리가 조용한 접견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 희희낙낙거리는 그 끔찍한 음성을 다시 듣게 되자 제 늙은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저런 더러운 인간의 구겨진 양복을 매일 다름질하고 뼈 빠지게 뒤바라지했다니 참으로 내 지난 세월이 원통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구나. 제가 두 눈을 질끈 감고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짐승 같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제 손을 붙잡고 제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이제 곧 끝낼 수 있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사모님, 당장 오늘 오후에 법원에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고 경찰청에 횡령 고발장을 동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굴둔 표정으로 두꺼운 소장 양식을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내밀며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펜을 받아든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주저함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소장을 접수해서 그 추악한 인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떨리는 손목에 힘을 꽉 주고 고소장 하단에 제 이름 석자를 크고 선명하게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 적힌 붉은 인주 자국을 내려다보며 저는 평생 나를 올가매던 희생과 굴종의 사슬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냈다는 거대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버님과 지훈 씨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며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민지가 서명된 소장을 변호사에게 넘겨주며 제 두 손을 꽉 쥐고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거짓된 울타리 속에서 평생을 숨죽여 살았던 늙은 여자가 마침내 당당한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고부는 변호사들의 든든한 배웅을 받으며 으리으리한 로펌 건물을 활기찬 걸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나를 시궁창에서 건져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맛있는 밥도 먹고 예쁜 옷도 사면서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꾸나.
제가 민지의 팔짱을 깊게 끼우며 한결 가벼워진 목소리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제 팔에 얼굴을 기대며 어제의 지옥 같았던 악몽을 모두 날려버리듯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로펌 건물을 나서는 우리 머리 위로는 어제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개어 화창하고 시린 봄하늘이 찬란하고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모두 끝이 나고 굳게 닫혀있던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몇 달 동안 피말리는 싸움을 이어오느라 앙상해진 제 곁에는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꼿꼿한 며느리 민지가 든든한 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제출한 완벽하고 치밀한 이중장부와 불륜 증거들 덕분에 남편 김태수는 법정에서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지가 제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맑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수백억 대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는 처절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 영악하던 여우 같은 애연녀도 결국 제게에 넘어가서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구나. 제가 젖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응어리진 가슴을 쓸어내리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치열한 명의로 불법 양도되었던 회사 지분 40%와 그녀가 숨겨두었던 수많은 차명 부동산들은 모두 국세청에 매서운 추징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최유라는 발악을 하며 남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지만 결국 공범 혐의를 피하지 못하고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도 회사에서 빈손으로 쫓겨나고 저와도 완전히 서류 정리가 끝났어요. 민지가 덤덤하지만 한치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 지훈이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를 눈감아주며 자신의 알량한 후계 자리를 지키려 했던 아들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직책을 박탈당하고 불명예스럽게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민지에게 완벽하게 패소 판결을 받고 이혼까지 당한 지훈이는 막대한 빚더미에 앉아 며칠 전 제게 찾아와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눈물을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생 저를 기만하고 등쳐먹은 아들을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나 미련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으니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밑바닥에서 벌을 받고 살아야 마땅하다. 제가 민지의 손을 더욱 꽉 쥐며 단단하게 굳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법정 싸움이 마침내 끝나고 저는 남편의 추악한 재산을 완벽하게 절반으로 쪼개어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치밀한 계산과 회계 추적 덕분에 횡령범으로 전락한 남편과 내연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감옥에서 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수받은 그 더러운 회사의 지분과 권리들을 미련 없이 전부 매각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 아까운 지분을 정말 전부 다 처분하실 생각이세요?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가 되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지분 매각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모습을 보며 민지가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미련조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홀가분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붉은 인주를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깟 더러운 돈노름에 얽힌 끔찍한 회사 따위는 내 남은 인생의 한 줌의 가치도 없어. 내 손으로 다 팔아치우고 진짜 깨끗한 우리만의 돈을 만들고 싶구나.
제 확고하고 맑은 대답에 민지도 이내 마음이 놓인 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매각하여 손에 쥔 막대한 자금으로 저는 가장 먼저 도심 한가운데에 민지의 이름을 딴 번듯하고 거대한 개인 세무 회계사무소를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과분하고 훌륭한 사무실을 차려주시다니 제가 이 크나큰 은혜를 평생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 개업식 날 빳빳한 새 정장을 차려입은 민지가 제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왈칵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당당한 세무사 박민지로 살아가라며 그녀의 좁은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지옥에서 꺼내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이깟 사무실 하나가 대수겠어. 앞으로는 네 능력 마음껏 펼치면서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렴. 제 진심 어린 응원에 민지는 눈물을 닦아내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개업식이 성공적으로 끝난 며칠 뒤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의 아들 지훈이가 제 집 앞을 막아서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회사도 뺏기고 빚더미에 앉아서 당장 오늘 밤 길거리에서 자야 할 처지이니 제발 저 한 번만 거두어 주세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구걸하는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더 이상 제 늙은 가슴에 단 한 톨의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늘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훈의 더러워진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단호하게 등을 돌려섰습니다. 어미의 피눈물을 밟고 서서 제 혼자 살 길을 찾던 놈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어미를 찾아. 내 인생에 더 이상 너 같은 아들은 없으니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얼어붙어 오열하는 지훈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버려 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끔찍했던 기억이 서린 대저택을 처분하고 민지의 아파트 근처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집으로 거처를 옮겨 완벽한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디어 우리 비행기 타는 날이에요. 여권이랑 짐은 다 챙기셨죠? 우리 예쁜 똥강아지들도 할머니랑 여행 간다고 아주 신이 났어요. 한 달 뒤 인천공항 출국장에 나타난 민지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끌며 한껏 들뜨고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새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들, 할미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신나게 구경하고 오자꾸나. 나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비행기를 다 타다니 이게 다 꿈만 같구나. 제가 넓은 공항 유리창에 비친 제 화사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살피며 한박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른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푸른 하늘을 내려다보자 지난 48년에 지독했던 굴레가 아득히 먼 점처럼 작아지며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이 끝나면 다음에는 꼭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도 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돈 많이 벌어서 매년 어머니 모시고 다닐게요. 민지가 푹신한 좌석에 앉아 제 거친 손을 꼭 쥐며 진심이 가득 담긴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저를 지옥의 수렁에서 온전히 구해준 이 진짜 딸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진짜 내 인생이 뭔지 제대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보게 되었구나. 하늘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고부는 서로의 손을 단단하게 맞잡은 채 평온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 외면받았던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건져준 며느리와 함께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새기며
눈부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스스로를 갉아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저처럼 진정한 내 편을 찾아 찬란한 내일을 마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저도 다정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따뜻한 웃음만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